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역사를 그저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단지 배경이 돌과 금속에서 픽셀과 코드로 바뀌었을 뿐이라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고대 로마는 은의 가치를 떨어뜨려 스스로를 무너뜨렸고 오늘날 우리는 달러를 디지털화하며 그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마 같을 것입니다. 바로 붕괴. 다만 그 속도는 훨씬 더 빠를지 모릅니다. 역사는 단어 하나하나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신뢰, 그리고 돈의 흐름이라는 거대한 패턴 속에서 비슷한 운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미래의 역사학자들은 지금을 이야기할 때 마치 우리가 로마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로마 군단의 행진이나 불타는 도시가 배경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데이터 속에서 일어납니다. 금화를 대체하는 수백만 줄의 코드. 이것이 바로 디지털 화폐 혁명이며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로마의 몰락입니다. 수천 년 동안 돈은 단순히 종이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신뢰 그 자체였습니다. 금, 은, 소금, 곡물, 희소액기에 가치를 지녔던 실체가 있는 것들이었죠. 로마는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경제의 근간은 데나리우스라는 은화였습니다. 이 은화에는 단순한 가치 이상의 것, 바로 제국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가 데나리우스 은화를 손에 쥐었을 때 그는 오늘날 우리가 은행 잔고를 믿는 것처럼 그 동전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막강한 힘과 엄격한 규율, 그리고 안정성이 보증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국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팽창하는 법입니다. 군대는 커지고 국경은 넓어지고 유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세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점이 오면 통치자들은 언제나 똑같은 지름길을 찾아냅니다. 바로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로마는 데나리우스 은화를 녹여 더 값싼 금속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유통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국을 지탱하던 신뢰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물가는 치솟았고 병사들은 더 많은 급여를 요구했으며 교역은 위축되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은 금속 위에 제국을 건설했지만 이제 그 금속이 영혼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돈이 본래의 의미를 잃자 로마는 서서히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세기가 흐른 뒤 인류는 은화를 종이 지폐로 바꾸었습니다. 금고에 보관된 실제 금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금 태환 지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규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의 은 함대부터 대영 제국의 파운드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국은 결국 똑같이 위험한 속임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보다 더 많은 약속을 찍어내는 것. 그리고 1971년 미국은 이 게임의 규칙을 공식적으로 바꿨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달러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실물이 뒷받침하는 진짜 돈이 죽고
오직 믿음에만 의존하는 명목 화폐의 시대가 열린 밤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경제가 실체가 아닌 오직 신뢰만으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고 빌리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은 새로운 황제가 되어 금속이 아닌 키보드 자판을 두드려 부를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 시스템은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번영이라는 환상은 언제나 깨지기 마련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환상은 다시 깨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동전이나 지폐가 아닌 코드 속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제국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돈은 더 이상 주머니에서 짤랑거리거나 지갑 속에서 접히지 않습니다. 화면 위에서 깜빡이는 데이터로 존재합니다. 무형이며 보이지 않고 즉각적입니다. 모든 결제, 모든 거래, 모든 부채는 이제 거대한 디지털망의 일부입니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를 비추는 스크린의 불빛 아래 오래된 위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신뢰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우리는 은행이 우리 돈을 잘 보관해 줄 것이라 믿고 정부가 그 가치를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알고리즘이 그것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한 번도 멈춰서서 묻지 않습니다. 만약 그 신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은 정치, 의료, 금융 등 모든 시스템을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공장은 멈췄고 국경은 얼어붙었으며 경제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이때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단 몇 번의 클릭으로 수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마가 수세기에 걸쳐 망가뜨린 화폐 가치를 우리는 단 몇 달 만에 디지털로 해낸 셈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경기 부양책이라 불렀고 중앙은행은 유동성 공급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부가 아닌 믿음을 찍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이어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나중에는 의미를 재정의하더니 마침내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의 축소이며 구매력에 느린 도둑질입니다. 저축하는 사람을 벌하고 빚진 사람에게 상을 주는 아무도 투표하지 않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에게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식료품비는 더 비싸졌고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졌으며 저축의 가치는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역사 속 모든 제국은 빚에 몰리면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장부상의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의 가치를 불이행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이 과정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중앙은행 총재의 단 한 번의 결정이 수조 달러를 움직이고 단 하나의 시스템 오류가 수십억 달러를 증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국가의 안정성은 금 보유고가 아닌 서버의 가동 시간에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입니다. 이것은 혁신, 현대화, 편의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마케팅 이면에는 더 깊은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통제입니다. CBDC는 단순한 디지털 현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돈입니다. 모든 거래는 추적되고 제한되며
되돌리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30일 후에 자동으로 소멸되는 시스템, 특정 품목에 대한 소비가 제한되는 시스템, 당신의 사회적 신용 점수나 탄소 발자국에 따라 돈에 대한 접근 권한이 달라지는 시스템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먼 미래의 디스토피아 소설이 아닙니다. 이미 중국과 유럽 등지에서 시험 운영 중인 현실입니다. 로마는 군단을 이용해 의지를 관철했지만 미래의 정부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돈이 코드가 되는 순간 자유는 허가가 됩니다. 제국은 결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서서히 관료적으로 부패해갑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규제와 임시 조치에 적응해가고 마침내 통제가 문화가 될 때까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로마 시민들은 자신들이 붕괴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열렸고 도시는 기능했으며 동전은 계속 유통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신뢰는 그렇게 죽어갑니다. 혼돈 속에서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말입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시스템이 썩어갈 때 신뢰는 죽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우리의 돈은 안전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화면 위의 모든 숫자, 앱 속의 모든 잔고, 약속으로 보증된 모든 자산은 단 하나에 깨지기 쉬운 것, 바로 믿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현실에 뿌리내리지 않은 믿음에 결코 관대했던 적이 없습니다. 역사의 패턴은 명확합니다. 먼저 혁신이 일어나고 황금 같은 확장기가 찾아옵니다. 그 뒤를 부패, 지름길, 환상이 따르고 마침내는 붕괴에 이릅니다.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과잉 때문입니다. 로마는 야만인이 성문을 부쉈을 때가 아니라 화폐가 의미를 잃었을 때 무너졌습니다. 기술은 우리의 시스템을 더 빠르게 만들었지만 더 현명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가치를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송할 수 있지만 그 가치 자체는 계속해서 침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가속일 뿐입니다. 역사가 이미 닦아놓은 부서진 길 위를 더 빨리 질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붕괴는 단지 파괴가 아니라 변환이기도 합니다. 로마가 무너졌을 때 그 법과 언어, 건축 양식은 제국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점의 말입니다. 가치는 무한할 수 없고 신뢰는 찍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대한 리셋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디지털 제국이 무너질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 후에 무엇이 일어설 것인가입니다. 로마의 은은 신뢰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종이돈은 절제의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는 통제의 시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역사가 가르쳐주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안정에 대한 모든 환상은 일시적이며 신뢰만으로 세워진 모든 시스템은 결국 심판의 날을 맞이한다는 것. 그 순간이 올 때 픽셀이 힘을 잃고 믿음이 의심으로 변할 때 진짜 가치와 자산 그리고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가진 이들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을 믿었던 이들은 한때 아무 가치도 없는 동전을 손에 쥐었던 로마 시민들처럼 그 환상이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관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타이핑하고 거래하며 그 역사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붕괴는 불길과 함께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접근 거부라는 메시지를 띄우는 로그인 화면과 함께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제국이 종말을 맞는 방식입니다. 조용하게, 디지털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 희생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보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닌 자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은 마법이 아니라 신뢰이며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쌓기 가장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답은 미래가 아닌 바로 지나온 과거에 선명히 새겨져 있습니다.